네, 안녕하십니까. 건판다 정수철입니다. 오늘 또,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개발에, 애념이 없는 정순철입니다. 포크맨 정순철입니다. 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매매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어요. 가동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실시간 거래로 하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이제 주식을, 어떻게 이제 사서, 보유하고 뭐 올라갔을 때에 뭐 쭉 보유하고 무조건 보유하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검색을 하죠.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그 현재의 상황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확률 분포도로. 이게 이제 몇 가지, 처음에는 한 네다섯 가지로 질문을 하다가 15개까지 질문도를 만들었어요. 15가지 질문도를 만들었는데, 15가지 질문에서 보면은, 여기서 뭐, 질문해서, 여기서 4개 이상이, 이 어떤 매도 포지션이 나왔을 때 이게 또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질문이 늘어갈수록, 얘가 이제 매수를 한다거나 매도를 할 때게 좀 까다로워지겠지만 이게 신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록 얘가 올라갈 걸 상승할 걸로 추천을 하고 종목을 검색을 했지만은 종목을 이렇게 선별을 했지만은 그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상황이 될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질문으로 이제 확률적으로 질문을 해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오늘 오늘 이렇게 어저께 보면은 주가가 오를 걸로 판단을 하고 신성홀딩스에 대해서 얘는 몇 프로를 예상을 했냐면은 6%. 가장 높은 걸로 해볼까? 휴니 아니다. 빅텍. 빅텍으로 보죠. 빅텍. 예, 빅텍을 뭐 20%로 39%로 예상을 했는데 빅텍으로 합시다. 이게 내가 이제 뭐 얘는 뭐 그렇게 왜 이게 39%라고 뭐 고가 대비 낙폭이 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지지 구간을 지지를 받고 적어도 39%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을 거라. 물론 지금 내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기준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만 돌파를 하면은 충분히 39%의 상승률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준선 하락 돌파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주가가 조금 오늘은 낙폭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 지지점이 아니죠. 조금 더 내려와야 할 상황이죠. 이렇게 더 내려와야 할 상황이요. 아니면은 뭐 61평선에까지 와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 어제에 비해서 낙폭을 줄였단 말이야. 근데 이런 날도 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오늘 샀냐? 안 샀어요. 이게 이제 오늘 그 빅텍에 대한 질문을 보자 이 말이야. 질문을 세 가지, 네 가지 이상의 이제 메타 타점을 봐야 되니까 어, 보자 이거 아니야. 보자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어떤 현재의 상황을 얘가 이제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빅텍이니까 빅텍을 봐야겠죠. 빅텍에 대한 판단을 얘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자, 빅텍에 대한 판단. 최근접 이평선 아래이냐? 최근접 이평선은 아래는 아니죠. 뭐 적어도 저기가 5가지 5일, 20일, 에, 기간을 5일, 50, 일
5일선, 21선, 61선, 120선, 240선을 잡았는데, 121선, 121선보다도 위에 있죠. 어떻든 정별 구간이잖아요. 정별 구간이니까 최근점 이평선 아래가 아니죠. 아래가 아니니까 페일스로 나왔어요. 페일스로. 페일스로 나왔죠. 화면에 잘 안 볼 수 있을 거예요. 페일스로 나왔어요. 최근점 이평선 하향을 돌파하는가? 그것도 이제 최근점 이평선 위에서 이제 정별로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차민감만 보자. 차민감만. 자, 뭐 이평선 1% 범위 내에 있는가, 이평선 하향 추세인가, 상대 강도 지수가 뭐 70% 이상인가, 전환선을 타형 돌파했는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제 투루로 나온 거거든요. 현재가가 고점을 찍은 후 어제 종가를 하향 돌파했는가. 이게 딱 보면은 어제 종가를 하향 돌파를 했잖아요. 어제 종가를 고점을 찍은 후 어제 종가를 하향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투루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투루가 나온 거 보자. 자, 2일 연속 음봉선상이 있는가? 지금 하나, 둘, 셋, 3일 연속이죠. 이게 2일 연속, 이게 2일 이상 연속 상상이 하락 추세에 있는가, 음봉 추세에 있는가, 이게 트루가 나왔어요. 자, 전일 캔들이 하락한 긴 꼬리인가? 뭐, 하락한 긴 꼬리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 어쨌든 하락 음봉이란 말이에요. 자, 트루가 나와서. 전일 캔들이 하락한 긴 꼬리인가? 시초가가 전일 종가 대비 낮은가? 시초가가 어쨌든 시초가가 전일 종가 대비 조금 낮게 시작했죠. 조금 낮게 시작했어요. 조금 낮게 시작했어요. 뭐 거의 뭐 같은 가격인데, 어쨌든 간에 뭐, 같거나 저기니까, 같거나 낮거나. 이게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어요. 이게 네 개 이상이니까, 매수하면 안 되겠죠. 저 지금 매수를 안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요즘 주가들이 이제 많이, 이 상황들이, 지금 시장 상황들이 네,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매매를 내가 시고를 이제 좀 이 프로그램을 계산하기 위해서 좀 쉬고 있다고. 매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프로그램 개선 사항은 더 이상 뭐 어떻게 진행할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여기서 이제 확률성을 매매의 확률성을 정밀도를 더 높이는 걸로만 이제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기본 권력은 다 완성이 됐다고. 네. 그래서 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지금 뭐 이걸 만든다고 만들었지만은, 뭐 거의 내가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때그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근 1년 가까이, 1년은 안 됐지만은, 한 뭐 10개월 가까이 이걸 만들다 보니까, 코딩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길어졌고, 또 이걸 내가 계산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해서 또 되짚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계산을 했지? 또 잊어먹어요. 잊어먹는다고. 그래서 이 코딩을 할 때는 자기가 그때 했던 거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했는 거에 대해서 어 되게 상세히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세히 기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계산식을 만들었고 그렇게 적용을 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나는 그런 게 잘 없거든요. 자, 뭐, 노트 기록이랄지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그때그때 가지고 노는 놀잇감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신중성을 없죠. 근데 그래도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이걸 만들다 보니까 내 직업으로서 적성이 참 이거 안 맞다 이 말이야. 안 맞다. 왜 안 맞냐면은 직업이 되려면은 내가 이제 전과라고 그래야 되냐, 전과. 우리가 유튜브 보면 전과, 어떤 직업을 경험해보는 전과 유튜버가 있잖아요. 이, 이게 이제 직업의 특성상 이것은 뭐 재테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밤낮이 없고 주말 휴일이 없어요. 뭘 이제 어떤 뭐
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게 밤낮이 없는 거야, 밤낮이. 그러니까 리듬이 완전히 깨지더라고. 그래서 집중을 하니까, 이게 그, 뭐,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밥 먹는 것도 잊어먹어요.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어쨌든 간에, 직업 적성으로서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직업 적성은 안 맞고, 내가 그렇게 뛰어난 그 두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여기에 대한 훈련이 돼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거의 내일 모레면 60이 가까워지는데, 기억력도 짧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아주 이 사람, 이런 직업이 사람 진을 빼는 것 같아요. 이 노가다는 뭐냐면은 하루 가서 일하고 그냥 돌아서 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항상 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24시간 두뇌를 풀가동해야 되고, 어떤 리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재테크를 한다면, 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거의 재테크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뭐, 잘하는 사람은 금방 문제를 해결하고, 뭐, 그 남은 시간 휴식을 취하거나, 뭐, 다른 공부를 한다거나, 뭐, 그래도 이 관련 분야에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게 배울 것이 무궁무진하고, 배움이 끝이 없는 거, 이게. 날마다 새로운 거, 코딩이, 새로운 함수들이 나오고, 코딩이 나오니까, 어?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쓰기는 편한데, 근본적으로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뜯어 고치기가 힘들겠죠. 그런 게. 하다못해 우리가 이번에 제가 차트 구형 프로그램을 예,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 NPL 파이낸스에서 그렇게 제공을 하는 패키지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은,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차트 구현을 하는 건데, 자바스크립트죠. 자바 언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자바 언어가 다른 코딩 언어로 된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몰라도 이것도 하나의 그 접목을 한 거죠. 근데 자바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런 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자바도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된단 말이에요. 끌기도 되고, 어? 이렇게 자유롭게 돼요. 자유롭게 되고, 확대, 이제 뭐 마우스 휠로 확대도 되고, 근데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은 뭐 제한적인 기능을 이렇게 자기가 뜯어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들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구현하는데도 뭐 며칠 밤낮, 몇 달, 뭐 몇 달까지 뭐 걸리겠죠. 한두 달 걸리겠죠. 뭐 이런 게 쉬울 거 쉬운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모든 표현이. 그래서 이제 여러 패키지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것을 활용을 하면은 뭐 개발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좋긴 해요. 근데 사람이 그 지식의 갈망이랄지 그런 목마름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남이 만들어 먹은 걸 갖다 쓰는 것으로도 이제 만족을 안 해요. 보통 보면은 지식인들은. 그래서 이걸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고 싶어 하죠. 물론 애초부터 이렇게 좋은 100%의 어떤 그 활용 가능성이 있는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거지만은 그 제공되는 것은 뭐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호환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지. 근데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컴퓨터 학과를 진학을 해서 컴퓨터를 전공을 하고, 그 컴퓨터가 전공 관련 분야의 모든 것을 마스터 했던 사람이라면은, 물론 이제 이 직업으로서의 적당하겠지만은, 뭐 어떤 짧은 어떤 지식이나 경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종사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힘들겠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이렇게, 뭐, 누구라고 그러더라고? 뭐, 9살부터 코딩을 시작했다든가.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파이썬이라는 랭귀지를, 뭐 어떤 랭귀지를 시작하는 것, 하면서, 이렇게 이제 컴퓨터의 기초적인 심층적 어떤 구동 원리랄지, 그런 것을 공부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만을 이렇게 공부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의 어떤 수준적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랭귀지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 랭귀지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쓰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더 개량된 패키지들이 나온단 말이야. 어? 뭐, 남이 만들어 놓은 것만 써야 돼. 남이 만들어 놓은 것만. 그렇잖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것만 써야하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자기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적어도 관련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어, 코딩과 더불어서 컴퓨터의 구동 작동을 일할지, 어, 그런 이 랭귀지 주체를,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지식 수준이라면 이런 직업에 종사해도, 그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후발적으로 이제 그 후발 주자로 컴퓨터 전공을 하지 않고 이 단순히 랭귀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물론 이런 파이썬은 업무 자동화랄지 그런 거에는 굉장히 좋아요. 업무 자동화. 이게 활용자로서의 어떤 필요성은 어, 좋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떤 개발자로서의 어떤 어, 어,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생활의 리듬을 좀 깨는 그런 지식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의 차이가 그거죠. 지식 노동자들은 24시간 그 업무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퇴근해서도 집에서 가서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또 추가적인 업무가 있다면은 뭐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 아니지만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집에서도 또 업무가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피곤하다. 이 리듬을 깨, 리듬을. 리듬을 깨기 때문에, 아, 조금, 어, 뭐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근데 사람이 어떤 일상의 패턴의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지 건강한 거지. 채택한다고 집에서 맨 이거만 붙잡고 있어봐. 밥 먹는 것도 까먹고. 그 사람 골로 간다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이왕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안성을 하기 위해서 이왕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끝을 보자고 해서 이렇게 어떻든 돌아가기는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수익으로 이어질지 모르겠고 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더 뭐 개선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단순히 이제 그때그때 그때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조금씩 적용하는 방향으로 막 갈 것이고, 이 취미는 취미일 뿐이지, 직업을 수는 없다. 개발자 길로는 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세에 또 다시 태어난다면은, 이 지식 기반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서 태어날 수 있다면은, 프로그래머가 된다거나, 컴퓨터 전공자가 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IQ가 좀 높게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래서 이제 번호빈 포크레인이 가장 나한테는 잘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자기가 했던 것이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포크레인 기사들이 이 현장 소장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장 소장들도 굉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현장 소장을 하면, 현장 소장도 그, 그, 사무적인 일이니까, 육체 노동이 아니니까 편할 것 같지만은, 보면은, 내가 관찰한 보면은, 일가가 안 끝나, 일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저녁에도 일해야 되고, 잔업 처리해야 되고, 현장 업무 처리해야 되고, 아주 그것도 피곤한 일이라고. 진짜 피곤한 일. 그래서, 현장 소장 직무를 준다 해도, 내가 그 어떤 기사 자격증은 없지만은,
그냥 포크레인 전공이야. 포크레인 전공이니까. 포크레인 전공이 제일 낫더니만, 포크레인 직업이 제일 낫. 근데 하루 일하고 집에 와서 나머지는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쉬고, 또 다음날 눈 떠서 출근하고, 낮에 일하고, 다른 고민이 없어요. 다른 고민이. 그냥 그날 일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1년이면 1년, 2년 일하다가 좀 피곤하면 좀 쉬었다가 또, 몇 개월 쉰다거나 1년 좀 쉬었다가 또 일할 수도 있고. 아, 참 괜찮은 직업일 것 같아요, 포크레인. 아, 그런 결론을 내리봅니다. 뭐, 짧은 시간 안이나마 좀 전가를 해보니까, 아, 그런 것들이 직업군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보니까 프로그래머들도 상당히 어떤 정신적 어떤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정사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종사자들이. 또, 그리고, 오다가 또 싸고, 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어떤 그 프로젝트 나오면은 일부분의 오다를 뭐 인건비가 싼 중국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이게 글로벌적으로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준다거나 요즘은 또, 이런 그 프로그램이 이제 챗GPT랄지, 챗GPT4, 5 같은 것도 이제 능력이 좋아진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활용을 하고, 이게 그 개발자 한 사람이 그, 저, 뭐, 3년차, 4년차 경력자를 3, 4명 두고 일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온다 하니까, 그애들이 서야 할 어떤 기반들이 굉장히 또 약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에는 프로그래머들의 어떤 입지가 조금은 굉장히 약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은 일대로 힘들고, 어? 대우는 대우대로 낮고, 얼마나 이 직업군은 사라질 수밖에죠. 그냥, 취미로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언맨에서 보면은 자비스 같은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일론 머스크라 했죠. 걔가 이제 아이언맨이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을 구상을 하면은, 아, 요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하고, 이제 그런 인간 창의적인 생각만 하고, 기본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이 하고,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앞으로는 뭐 인공지능 시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지.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서버의 아카이브와 연결을 해서 필요한 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칩을 이제 머리에 심는다고 해요. 그래서 방대한 그 데이터 뱅크를 뉴럴 링크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어떤 경쟁할 수 있거나, 경쟁이나 보다는 인공지능에 뒤떨어지지 않는 휴머노id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 뉴럴링크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뇌에 심는 칩이다 보니까는 약간 유기물과 무기물과의 면역 반응 그런 것들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유기물로도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지 않을까. 물론 우리의 어떤 뇌가 유기 컴퓨터니까, 우리 뇌 자체가 유기 컴퓨터니까, 우리 뇌의 역량을, 뭐 어떤 기계학이랄지 손과체의 어떤 능력, 빛을 감지하고, 다른 뭐 적외선 뭐 어떤 빛을 감지하는 능력이랄지 뭐 텔레파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랄지 뇌를 이렇게 어, 정, 정복을 해가지고 뇌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뉴럴링크가 아니더라도 뇌의 기능을 재프로그램해서 뭐 텔레파시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고기능의 뇌의 활동을 뭐 스위치 끄듯이 날마다 머리를 쓰는 가부화를 걸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원할 때는 생각을 컨트롤러 이렇게 측두엽의 어떤 기억 능력을 향상시켜서 그 순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우리 자체가 컴퓨터니까 굳이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인공지능 컴퓨터를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를 우리 자체의 기능을 성장시키면 되잖아. 물론 그게 이제 유전자 공학이겠지. 충분히 그런 그쪽 방향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도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를 할 테고, 인공지능과 어떤 그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도 진화할 수밖에 없는, 지지 않게 해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기로에 서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